오늘 뭐 다들 의상이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오늘 주제가 8090. 오늘은요, 조금은 촌스럽지만 우리가 가장 빛났던 청춘의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922가 연달아 나왔네요. 11년 네. 80년대 중 돌아본 오빠들의 전유물 청청 패션. 야, 9위는 국민 코트의 탄생 떡볶이가 패션이 되다. 그렇죠. 유행이죠. 사실은 오늘 한석준 씨와 제 패션이 오늘 10위와 9위 아이템입니다. 청청 패션. 네, 그 떡볶이 코트인데요. 네. 예. 이게 근데 진짜 멋있게 입기가 힘들어요. 그러게요. 청청 패션이. 사람은 어느 시점 이후로 성장이 안 되나 봐. 난 진짜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까 나는 좀 최고였지. 뭐 조금은 촌스럽지만 안 촌스러워. 나. 아, 정말 잘 어울려. 그래요?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다. 네네. 네. 그 시절이라면 잠자리 안경. 전영록 씨. 그리고 머리가 약간 장발 스타일로 장발이에요. 길러야 장발이죠. 딱 완성이죠. 그러네요. 제가 그걸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때 뭐 청바지 모델도 유명했잖아요. 최재성이나 청춘 스타일이 입기 시작하면서 패션화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90년대 넘어가면 청바지 모델이면 스타가 되는 지름길이 됐어요. 왜냐하면 듀스의 김성재 씨가 CF 모델을 했는데 상대 배우를 뽑기 위한 모델 선발대회를 웬 청바지 회사에서 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유명한 송승헌 씨, 소지섭 씨, 김하늘 씨, 마지막에 천정명 씨까지 모델로 뽑혀서 데뷔하면서 청바지 모델을 하면 스타가 된다라는 등식이 되면서 청바지 청청 패션이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은 그 웃으면서 추억해도 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어하던 게 뭐냐 미제 청바지예요. 미제 청바지. 그냥 청바지 말고. 그렇게 불렀습니까? 미제 청바지. 아니 그럼요. 째라고 그랬거든. 미제라는 째라고 불렀는데 그 G로 시작하고 L로 시작하는 그거 하나 입으면 진짜 돋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 미국 PX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온 것들 어쩌다 구하면 이제 이렇게 수선집에서 맞춰서 쫙 붙이고 밑에 나팔로 이렇게 해서 입는 건데 네. 세상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경험인데 네. 슈퍼모델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회 이소라 씨가 됐어요, 대상이. 스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슈퍼모델 대회를 앞으로 계속 뛰어가야 되니까 이소라 씨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여기다 별 그리고 문신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바지를 한번 찢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청바지를 찢었어요. 근데 그걸 입고 이소라 씨가 방송을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 막 전부 청바지를 찢고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당황한 거는 힙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힙합 하는 가수하고 백댄서들이 전부 이게 밑에까지 오는 청바지를 골반까지 하고 내려와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야. 팬티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팬티 라인에 이 상호가 있어요. 뭐 중자들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히트를 쳤어요. 골반까지 내려서 바닥을 쓸면서 팬티 라인이 팬티 상호가 보이게 하는 그 패션을 힙합하는 친구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또 따라했었어요. 그때부터 속옷이 비싼 것들이 또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맞아요. 저기 방울 두 개 그 브랜드나 예,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는. 어차피 외부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바지 내려입기 시작하면서 패션, 그게 거기에 이제 패션이 예, 뭐 독수리 모양 이렇게 돼 있는 네. 속옷 이런 거 이제 입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나르샤도 그때 생각나죠? 생각나고요. 저도 힙합 한창 빠졌을 때 제 발이 230인데 280 하얀색 포스, 허리는 한 32 정도를 항상 입고 다녔었고. 맞아요. 내 허리가 32인데 근데 그때는 꼭 그렇게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바지 하나 사려고 막 용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바지 하나 사가지고 막 몇 년 동안 막 애지중지 입고 그러니까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8090이 청청 패션이었다면 대학가에는 90년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입고 있는 이 떡볶이 코트 하면은 유행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런 색은 아니었어요. 떡볶이 코트는. 사실 이 빨간색은 네. 입고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요. 네. 보통 베이지색 아니면 네이비였죠. 황토색. 브라운색들 예. 있어요. 아니 그리고 천이 많은데 이렇게 네. 세모가 가끔 세모는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거는 네. 고급이야. 네, 이거 좀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뭐 국민 겨울 교복이 이 떡볶이 맞아요. 코트였어요. 지금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검정 롱패딩이 또 유행이잖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 떡볶이 코트가 진짜 유행이었는데 저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정말 추운데 한겨울에 교복 하나만 입고 다녔거든요. 이거 입기 싫어가지고. 네. 오. 왜냐하면 남들이 다 입는 거를 나도 따라 입는다는 게 괜히 자존심 상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패기가 있어가지고 네. 한겨울에 스타킹도 안
맛있고 그 추운 날 지금은 막 내복 안 입으면 너무 춥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런 친구를- 친구들 많았어요. 이런 친구를 일컫는 말이 독한 민. 아니 독했어요. 젊기도 했고 독하기도 하고. 이게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영국 해군한테 지급했던 코트예요. 사실 군복의 개념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죠. 몽고메리 장군이 많이 입었어요. 부하들도 입게 해서 몽고메리 코트로도 불리는 이게 더플 코트예요. 근데 이 코트 자체가 아까 보시다시피 요 단추 대신에 요 긴 막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떡볶이 모양 같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떡볶이 코트로 이름이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된 거죠. 아니 영어식 명칭이 더플 코트거든요. 거기서 떡볶이가 유래된 거 아닐까? 더플에서. 그런 거 버렸어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10위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패션 얘기에 이미 막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운동화 하나 또 청바지 하나에 굉장히 행복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는 딸랑딸랑. 딸랑딸랑. 오, 요거는 예상이 안 되는데요. 딸랑딸랑 이건가?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살아간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8위는 안방의 웃음을 책임졌던 국민 유행어 제조기 유머 1번지입니다. 교복 깃세우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며 동네 아이들은 너도 나도 연구 없다를 따라하던 그 시절. 신랄한 사회 풍자로 사이다급 통쾌함까지 선사하며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녹여낸 유머 1번지. 우리 모두 그 시절 추억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아, 저게 지금 보면은 풍자가 지금보다 세대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기억. 했어요. 기억하세요? 윤급다 모르겠다 띠리리리리 못하는데. 귀여우시네요. 띠리리리 오, 이지혜 씨가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어울려요? 아, 그럼 박쌤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그건 못하고 네. 잘 돼야 될 텐데. 그쵸. 잘 돼야 될 턱이 텐데. 있나. 턱이 있나, 턱이 이것도 있나. 있었고. 이 머리 이거하고 턱이 있는 거 대부분이 다 알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는 그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거 네. 때문에 어이, 모두 김사장. 만나는 친구들끼리 다 그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최근까지도. 맞아요. 굉장히 다리 운동되는 동작이고.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이죠. 네. 유머 1번지를 다시 생각을 하면 정말 재밌고 뭐 이거 시간 맞춰서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많이 흉내도 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흉내내죠. 아 지혜 때, 아 요새 저기 남편이 1,0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샀다며. 아 괜찮아요. 빚이 뭐 1억이든 1억 천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뭐 그 나르샤땡 남편이 좀 예. 티 많이 나오던데 연예병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좀 걸리면 어때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죠. 조심이야. 많이 나오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그 진짜로 봤어요? 기억나요. 근데 저희는 좀 어렸을 조금 때니까 유머 1번지. 기억이 아련하죠. 네. 나도 그건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괜의 액센트가 있어요. 네. 분통 터진 당한 쪽에 충청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내는 목소리인데 영역이 다르구나. 괜찮아요. 냅둬요. 근데 정말 웃겼어. 자, 그때 뭐 시청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코미디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KBS가 유머 1번지하고 쇼비디오 자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때는 시청률 조사를 전화로 하고 대외 공개를 잘 안 하던 시절인데 기자들한테는 공개했는데 40% 정도를 넘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만큼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었고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재미로 살았던 시절이에요. 유머 1번지가 배출한 한 당시의 스타들 어마어마합니다. 뭐 최양락 씨, 이봉원 씨, 김한국 씨, 김미아 씨도 있지 않나요? 김미아 씨. 아 네. 김한국 씨가 나오면 김미아 씨가 당연히 나왔죠. 늘 같이 다니셨으니까. 음내기주가 음내기사라. 맞아요. 원 싸우지 마. 투 다투지 마. 쓰리 부부싸움 하지 마. 너희들은 쓰리랑 부부요? 이렇게 돼갖고 이제 쓰리랑 부부가 탄생한 거. 그냥 한 2주 만에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탑이 누구였죠?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김영곤, 심영래가 투톱이었다고 봐요. 아니 다른 분들이 서운하겠지만 김영곤, 심영래는 부동이었죠. 그렇죠. 그 시점에는 그랬죠. 압도적으로 인기 있었죠. 한 번은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제 옆에 있는 동료인데 코미디 프로를 하는데 심영래라는 개그맨을 제가 다시 보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계속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NG가 나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PD가 저 위에 부조에서 심영래 씨 제발 좀 제대로 하라고 오버하지 말고 그랬더니 심영래 씨가 옆에 있는 AD의 인터캄이라 그러고 뺐더니 알았다 오버 그랬더니 스튜디오가 터져갖고 오버하지 마. 한동안 한 10분 이상을 녹화를 못했던 적도 있어요.
유머 1번지가 당시 개그의 흐름을 아예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좀 센세이셔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머 1번지를 지금까지 거론하는 여러 이유는 뭐 재밌고 웃음을 많이 준 건 분명한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거는 김영곤이라는 존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양반이 원래 대학 때부터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머는 개그는 그냥 단순히 웃기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시대를 담아야 된다. 근데 그때가 얼마나 어복한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죠. 돌리고 비끼고 하여튼 별 수단을 다 써서 한 게 이 재벌 회장 그룹에서 아까 말한 잘 돼야 될 텐데 이러면 이 중역들이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면 떠오르는 강료. 그때 당시 정부의 강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표면적으로는 정권 비판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그룹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스스로 읽어내요. 그리고 후련해하고 재밌어하고 따라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가 이게 유머 1번지가 시작한 게 83년이에요.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이 정권이 서슬이 퍼러니까 시사풍자를 하거나 비꼬는 것조차도 안 되다가 점점 민주화 열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는 못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네로 25시처럼 로마 시대의 그 분위기를 갖고 이제 하는데 한 번은 방송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앉아있는데 회장님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서가 뛰어들어요. 흘러볼 때.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그러니까 그때 금기시되는 나라 일본이 광주 사태였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는 광주 사태라 그랬죠. 무슨 일? 광주에서 뭐 군인들이 대학생들을 이게 더 심각하잖아. 무슨 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어딘데?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기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개그를 살짝 비틀어서 현 정부를 그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고 비꼬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청자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그 시사풍자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그럼. 허락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엄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요. 그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작진, 출연진 다 전체 무슨 독립투사 같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이거 해내고야 말 거야. 그 코너 이름이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었고요. 그거를 나이 든 사람 대학생들 다 따라했어요. 이게 원래는 유머 1번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이건 다 어른이 보던 코미디였어. 그 알레고리를 읽으니까. 난 김영곤 씨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용감한 거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준다는 것이 참 대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로 남아있고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유머 1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방송할 때 제재 무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요. 레전드가 되기 위한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위 볼까요? 영정랭. 영종리는 어디에 있는지. 영정리. 어느 동네예요, 영종리 들어본 것 이 같아요. 사람도 용인에서 왔어요 또. 영종리. 네. 경량개비. 아, 성냥개비. 네, 뭐 다 아시겠죠? 그렇죠. 누가 너무나도 떠오르죠? 알죠. 네. 80년대 대한민국을 덮친 전염병이 있었으니 중독성 강하기로 소문난 이 병의 증상은 바바리 코트와 까만 선글라스를 장착. 여기에 활용점정,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따거를 무한 반복한다는데요. 이 전염병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7위 홍콩 느와르의 레전드 영웅본색입니다. 지금 봐도 포스터 멋있네요. 멋있다. 사나이들의 아, 뜨거운 이 장면. 우정과 눈물, 화려한 총격전을 담은 영웅본색. 남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우수에 찬 눈빛은 여심까지 옳긴 했는데요. 총알이 안 끝나. 총알이 영원히 나가. 하지만 정작 개봉 당시에는 극장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진짜요? 이렇게 묻히나 싶었던 영화는 극적으로 동네 비디오 가게를 점령하며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 급기야 재개봉으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웅본색 신드롬을 불러일으킵니다. 80년대 소년들의 우상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영웅본색이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7위입니다. 한석준 씨가 오늘 야심차게 이렇게 아이템을 직접 이렇게 장착하고 준비하셨는데 근데 당시에 영웅 본색을 봐야 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뭐 선풍적이었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이게 또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네. 1편에서 주윤발이 죽습니다. 네. 네, 근데 주윤발이 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2편을 만드는데 주윤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쌍둥이 동생이 형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컨셉으로 해서 주윤발이 다시 나와요. 팬들은 고맙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팬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압도적인 느낌이 매력이었던 것 같아. 못 따라. 사실 트렌치 코트가 맞는 건데 그렇죠, 상표 이름으로 네. 버버리도 아니고 바바리 코트 그걸 치고 이제 성냥개비를 그 적 앞에서 딱 물고 긁어주시는 거야. 나 너 따위는 신경도 안 써 이거거든. 요새 말로 속 죽인다는 거지. 그게 그리고 주인발이 키 크잖아요. 네. 동양에서 우리가 다 작았거든. 이렇게 멋있는 되게 작은 애들이 이 버버리 입고 그 성냥 씹으면 웃겼다니까. 다들 많이 씹으셨을 것 같은데. 성냥만 씹으면 되는 줄 알고. 그쵸, 많이 근데 씹으셨을 것 많이 같은데. 씹었습니다. 근데 주윤발이 그때 무명이었대요. 무명이었죠. 이 영화 한 편으로 일약 톱스타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영화 한 편조차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배우였어요. 근데 워낙 이 자체가 틀 자체가 좋잖아요. 그리고 작품 자체를 워낙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오상 감독 자체가 워낙 이 사람을 캐릭터를 잘 만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가네요. 원래 주윤발이 그냥 무명 배우였으니까 1편에서 죽는 역을 준 거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이렇게 무명이니까. 더 만들 줄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이렇게 할 줄 영화가 모르고. 하도 히트를 하니까 주윤발 씨가 한국에 와서 네. CF에 출연해요. 음료 CF. 오토바이 타면서. 네. 아, 기억나죠. 그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때 저희 이 홍콩 영화를 사랑하던 저희 외숙모께서 집안에서 먹는 모든 음료수를 그 사이다 만나는 우유 음료로 다 바꿨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사랑해요. 이거잖아요. 네. 오빠가 먹는 건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제 연애정보 프로그램 연출할 텐데 왔었어요. 네. 그래서 주윤발도 오고 뭐 장국영도 와서 제 프로그램 같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시켜보고 다 했었어요. 그때도 선글라스 끼고 뭐 하는 걸 해봤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기자가 카메라맨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팬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한동안 굉장히 갔었어요. 90년대 초 중반까지 심지어는 임청아 씨나 왕조연 씨나 그런 분들이 들어와도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으니까 주윤발, 유덕화의 인기, 특히 장국영, 여명의 인기까지는 굉장했었습니다. 남성분들한테도 로망이었겠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한 최고의 그분들이었잖아요. 그 총 쏠 때는 막 같이 죽는 거야 막. 오빠 안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진짜 안 돼요, 저. 영화에서 하나 또 하는 역할이 영웅의 탄생이거든요. 네. 영웅의 상을 만드는 거죠. 90년대 이후는 전부 안티 히어로라고 해서 반영웅들이에요. 근데 이 주윤발 때까지는 그야말로 영웅 자체였던 건데 느와르 장난이에요. 근데 느와르는 기본적으로요. 비장하고 심각하면서 암울함이 깔려야 되거든. 그 음울해요. 보는 사람이 암울한 찝찝함이 있어야 되는데 홍콩 느와르는 달라. 통쾌한 거죠. 통쾌한 기분 속에 확 한번 카타르시스 하는 뭐 그런 거죠. 오죽하면 영화 제목이 영웅이 들어가잖아요. 영웅 그러니까요. 본색이니까. 네. 그러니까 1986년에 영웅 본색을 시작으로 해서 쭉 90년대 초반까지 그야말로 홍콩 누아르 시대를 이어가거든요. 전성 시대였는데 뭐 기억나는 홍콩 영화 있으세요? 아마 각자 그 자기 베스트 홍콩 영화들이 있을걸요. 네. 저는 종행사예요. 동행사에. 저 명화 훔치는 그림 영화. 훔치는 거구나. 네. 다른 영화들은 굉장히 음울해요. 마초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이 영화는 유쾌했어요. 그래서 좋아했고요. 저는 제가 웬만한 홍콩 스타들은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도 만나고 국내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딱 한 명 여자 스타만 못 만나봤어요. 그 스타 자가 바로 중치홍의 이 동행사의 여주인공이에요. 동양의 마릴린 먼로로 불렸던 그분인데 그 분을 그렇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홍콩 영화 누아르의 최고 그러면 항상 종행사를 얘기해요. 저는 개처럼 살기보다 영웅처럼 죽겠다. 네, 그런 명대사가 나왔던 영화인데 첩혈상 아유,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수연하고 주윤발. 네. 근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거기서 주윤발 여자친구가 약신가 아니면 곧 시력을 잃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윤발이 이수연한테 내가 죽으면 내 이 각막을 여자친구한테 줘라 그랬는데 주윤발이 눈에 총을 맞아요. 이거 말만 들어도 슬프죠. 네, 예, 너무 그런 게 있었어요. 가슴 아파요. 마지막 장면. 그 예쁜 교회에서 눈에? 비둘기 막 날아가고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뭐 남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주윤발, 장국영 그 홍콩 느와르가 최고였을 때 여학생들한테는 천녀요원이죠. 그래도 명화지. 왕조연이죠. 왕조연. 그때 정말 그 어린 눈으로 그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정말 천사 같고 그 하얗고 막 머리도 까맣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여학생들의 로망이었죠. 그때. 저는 장국영 좋아했거든요. 장국영. 그때 아비정이죠. 아비정. 기억나요? 그 망고춤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사촌 오빠한테 몰래 이렇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고 그때
유명한 명대사 거기 나오지 않나요? 시계를 이렇게 보죠. 내가 너를 1분 동안. 그러면서 그 시간이 너만을 위한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다시 놓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게 홍콩 영화가 나중에 네. 인기가 없어진 이유예요. 타 작품들이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머릿속에 뭐 섞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던 홍콩 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좀 저물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홍콩 누아르가 점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콩 반환이에요. 아, 네. 홍콩이 이제 자치령으로 영국령으로 오랜 세월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약속 기한이 돼서 그 굉장히 얘기가 많았다가 결국은 중국의 귀속이 되니까 홍콩처럼 자본주의권의 스타들이 어떻게 사냐고. 지금은 뭐 살아도 되는구나 깨달았지만 그때는 그래서 다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대스타들 주윤발도 캐나다로 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소재의 주요 배우들이 그냥 완전 공백기가 돼버린 사태도 또 맞물리고 그게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예. 찬란했던 영광의 시기가 뭐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8090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진화의 향수를 자극하는 게 바로 이 홍콩 느와르 영화들인데요. 네. 오랜만에 이 느와르 얘기를 또 하면서 이 장면도 보면서 옛 생각하고 옛 얘기하니까 기분 또 좋네요.